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낙상사고 등으로 척추가 골절되는 압박골절에 대해서 기존 영상에서 후유장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척추의 방출성 골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방출성 골절이란 척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전방이나 후방 등으로 방출, 즉 돌출이 되면서 골절이 되는 부상을 말하며, 이 방출성 골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긴급적 수술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방출된 척추체를 다시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위아래 척추체와 함께 유압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척추 유압술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술 후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병행하게 되지만 회복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비수술적인 치료도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출성 골절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후유장애 보상의 대상이 되십니다. 후유장애 평가에 있어서는 개인보험과 교통사고, 배상책임 등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때 후유장애 평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척추 방출성 골절에 대한 유압술을 받은 경우 척추체에 대해서 몇 마디를 유압했는지에 따라 장애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마디를 유압한 경우에는 약간의 운동장애에 해당하여 10%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며, 세 마디를 묶게 되는 경우에는 뚜렷한 운동장애에 해당하여 30%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4마디 이상을 유압하는 경우에는 심한 운동장애에 해당하여 40%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담보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시고 3마디의 척추체를 유압한 경우에는 1억 원의 30%인 3천만 원이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압술을 받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까지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즉 척추체에 어떤 부위를 몇 마디를 묶었는지 해당 엑스레이 등과 같은 영상을 통해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인 사고일이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수술 후 바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이런 방출성 골절에 대한 유압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후유장애에 비해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 등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방출성 골절에 대한 후유장애에 따른 합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 기준을 통해서 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되며, 경추, 흉추, 요추, 배요부 어느 부위에 유압술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은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노동능력 상실률과 피해자의 소득, 과실, 그리고 장애 기간에 따른 호프만 계수라는 것을 적용해서 향후 소득 감소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수입이라고 하며, 이 일시수입은 여러분들의 합의금 중 가장 큰 보상 항목이 됩니다. 또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에서는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 비수술에 대해서는 한시장애를 적용하고 있지만, 방출성 골절에 따른 유압술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영구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후유장애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도 의학적이거나 법률적으로도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방출성 골절은 일반적인 압박골절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골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유장애 평가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제대로 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서류들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방출성 골절로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위 상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붕에서 추락사고로 인해서 흉추의 방출성 골절로 신경손상까지 입으셨던 피보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개인보험 후유장애 평가를 도와드렸고, 불행히도 이분께서는 척추신경이 손상됨에 따라 하지마비가 오시게 되어 후유장애 지급률
100%로 가입하셨던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과 함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유장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 방출성 골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